안녕하세요, 지한추 유튜브입니다. 안녕하세요, 드라곤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한화그룹 마지막입니다. 4부 해보시죠. 주목 팔아보시죠. 네. 한화 시스템. 근데 최근에 이제 기관이 엄청 샀어요. 이게 계속 사다가 시총이 2조 6천억인데 회사가 하는 영역 보면 우주항공, 감시정찰, 지휘통제, 해양시스템, 방산 쪽이네요. 보면은 ICT도 하고 뉴 비즈니스, 도심항공, 모빌리티 뭐 이런 거 하고요. 보면은 망하진 않겠다. 근데 왜 외인이 왜 이렇게 많이 났죠? 기관인가요? 기관이요? 글쎄요. 외국인은 팔고 기관이 2월달에 사가지고 사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이건 잘 모르겠어. 왜 샀는지. 보면은 하나시스템은 첨단 방산전자 IT 분야의 스마트 기술을 해서 공공산업과 민주산업에 대해서 더 편리한 미래기술 연구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을 선도한다. 그래서 방산은 40년 이상의 육해공 우주 사이버를 아우르는 첨단 기술 노하우. 그래서 방산전자 국내 1위 기업이고 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미래를 책임지고 있고 야간 투시용부터 생산해가지고 레이더도 하고, 그리고 ICT 분야는 제조, 방산, 금융서비스, 교육 등 하고 있고, 지능화, 무인화 또 연결을 대변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리더다. 그래가지고 무인 드론도 만들고 하겠죠. 이렇게 되면 보면 소형 이선도 만들고, 이제 전투기 뜨려면 당연히 전선 장비 IT 쪽 있어야 되고, 항공기 뜨려면 각종 부품도 있어야 되고, F-35 구성부 전기업체이며 한국 물량의 95% 담당하고 아리랑 위성 7호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이게 들쑥날 쪽 하네요. 보면은 크게 봤을 때 막 적자도 나오고 생각보다 별로인 것 같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재무가. 그러네요. 꼭 좋다고 말 못하겠네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좀 까먹는 게 맞나 봐요. 이러면은 계약하고 나서 너무 원가를 잘못 생각한 거죠. 매출액 계약을 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누가 까먹냐 봤을 때 방산 쪽은 그냥 무난해요. 방산에서 까먹기 쉽지 않죠. 까먹는 게 신사업 있잖아요. 밑에 보시면. 근데 신사업이라는 없는 걸 하는 거잖아요. 방산에서 돈을 벌어서 미래를 위해서 신사업을 하다 보니 이게 또이또이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게, 회사가 분명히 시총이 어느 정도 2조가 넘는 큰 회사고 맞고, 그런데 방산이라는 안정적인 걸 바탕으로 신사업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막 안 되는 거 해봐야 되잖아요. 이제 새로운 기술도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본전치기가 돼버려가지고 주식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영업이익이 사실은 이 정도 규모인데 막 1000억을 매출액 영업이익을 내기 쉽지 않고, 어떨 때는 막 적자가 뜰 때도 있으니까 좀 어렵다. 2023년에는 예상이 좀 좋아요. 어쨌든 작년에 안 좋다가 좀 회복을 할거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안 좋았지만 지금 2024년 지금 2월이면은 실적 발표 시즌이거든요. 그럼 분명히 전년 동기 대비로 해서 좋게 예상이 되니까 기관들이 아 이거 작년 대비해서 좋으니까 주가 뜰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2월달에 매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기대심리 그리고 기사가 뜰 거니까. 그렇게 어닝 서프라이즈 요새 시즌에는 지금 타이밍에는 전년 동기 대비랑 비교해서 네이버에 어차피 나오거든요. 예상이 이게 어느 정도. 그리고 IR 공시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도 접근해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주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다음은 이제 하나생명인데, 이게 옛날에 대한생명이고 주가가 많이 밀렸었는데 최근에 또 생명 손해보험 쪽이 많이 올랐어요. 손해보험 쪽이 많이 올랐고 어쨌든 그냥 무난한 것 같아요. 이게 어려요. 생명 손해보험주는 사실 물리면 3명 물려서 아무튼 규모는 한 2조니까 하나 시스템과 비슷하긴 하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좀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 실적 때문에 오는 거네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매출액이 27조에 막 영업이 과거에 이제 1조 하되고 있고, 최근 실적 공시 보면 당기순이 역시 1조. 실적이 어쨌든 좋으니까.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 게, 생각해보면은 여기는 1조를 한 해 벌면은 진짜 한 조가 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은행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얼마나 손실이 크게 날지 모르니까 좀 약간 저평가 받는 것도 있어요. 손해보험은 시총이 탱크보다 낮습니다. 5천억이 안 되는데 지금 아마 거의 6천원 됐을 거예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는 매출이 8조 정도 하고, 지금 하나에서 하는 웬만한 방산기업 뭐 자주포 팔고 이런 것보다 매출이 더 커요. 영업이익은 1000억대 그러면은 한 1,500 정도 되네요. 이거 좀 무난한 것 같고,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손해보험도 지금 급등한 상태. 이건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면은 작년에 실적이 진짜 좋아서 영업이익이 2,000억을 찍었는데 얘가 시총이 5,000억대란 말이죠. 근데 올해 좀 더 좋을 수도 있으면은 이게 년도면 시총만큼 버는 거예요. 몸집이 가벼우니까 그땐 급락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긴 하죠. 현재 상황은. 하나투자증권인데 여기는 테마가, 여기가 아마 토스인가 아니면 그 비트코인인가 가지고 있는 좀 투자 지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테마에 들어가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가
비트코인이겠죠. 토스는 지분이 뭐 얼마나 있겠다. 그랬나? 아무튼 여기 시총이 8천억이면 중소형사 증권사들은 기존 시총이 4천에서 5천억이거든요. 근데 8천억이 거의 일주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일주죠. 이 정도 대형사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근데 하나투자증권이 증권업계에서 그렇게 점유율이 또 큰 회사는 아니거든요. 민비하죠 어떻게 보면. 다만 안정적인 거는 사실 계열사들이 일감 좀 몰아주겠죠,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망하진 않겠지만은 그렇다고 또 잘 나가는 거 아니니까. 어려워요. 사실 이 주식은 하나투자증권은 주식이 쉬운 주식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상방을 이제 바라보니까 작년 11월부터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금 사도 되나 안 되나 이게 좀 헷갈리는 상황이긴 해요. 단타로 보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아 맞아요. 이게 급등하면은 다음날 쭉 밀리거든요. 그때 잡으면. 그래서 밀리면 사고. 밀리면 사야 돼요. 사실은 한 3일 밀리고 사야 돼. 이거 이렇게 갔다가 쭉 밀리고 이렇게 갔다가 쭉 밀리고. 오를 때마다 팔면 되겠네요. 맞아요. 어쨌든 영업이익도 요즘 사실 이게 급등락이 좀 심하고 잘 나갈 때야 2천억인데 안 나가면 그냥 바로 적자 몇백억씩 떨어서 시총 1조 이거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 손해보험은 어쨌든 잘 나가면 뭐 단순히 1조 찍고 막 못해도 한 2천억씩 버는데 근데 시총도 작고 하나 손해보험이 더 굳이 하나 투자보험 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재무만 봤을 때. 난 지주사 하나인데 딱 하나가 항상 이 정도 하는 거예요. 주가가 많이 밀렸을 때 23,000까지 밀리거든요. 근데 지금 한 3만원 넘었습니다. 그래서 한 2만원대 중반에서 매수해서 3만원대 중반에 파는 게 딱 좋아요. 하나가 지주사 하나는. 그 대신 좀 기간은 좀 길게 봐야 되겠네요. 길게 봐야 돼요. 네, 짧게 보면은 낭패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지주사는 무조건 길게 보고 지주사는 좀 특징이 급등락 한번 이제 지주사 테마조 같이 불어가지고 되게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오르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내려 한 번 오르고 한 달을 기어버리거든요. 한 달 기고 나서 기다렸다가 호흡을 좀 길게 두고 사는 게 지주사는 좋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3만원대까지 올라서 저도 좀 고민이에요. 오를 때 좀 물량을 좀 처분해가지고 아마 떨어지겠죠. 떨어지죠. 네, 사실은 지수는 좀 기다리면 떨어지죠. 인기 없으면 바로 떨어져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있어요. 연결로 하면 매출액이 어마어마하죠. 50조 이게 말이 되는 숫자냐. 영업이 2조 6천억. 물론 이제 지수사는 별도 점표로 봐야 되고 로열티 수익을 봐야 되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크다. 주당 배당금 750원 정도 꾸준히 주니까 한 2% 좀 넘게 주네요. 배당은. 2%면 너무 짠 거 아니에요? 한 5%는 돼야지. 그러면은 짜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시총이 2조면은 2% 주면은 한 400억 주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지주사가 지금 여기 재무제표에 있는 본인이 다 버는 게 아니니까 꽤 많은 배당을 사실 하는 거랑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지주사가 배당하는 이유는 사실 대주주 오너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너도 돈을 회수해야 되니까 배당이 좀 필요하고요. 참고로 이렇게 기업 집단들을 이제 순위 있잖아요. 이런 거 좀 보는 거는 기업 집단 포탈 시스템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소유 지분도 해가지고 봐야 돼요. 지저분하네요. 그쵸. 그래서 뭐 대충 뭐 김승현 꼭대기 있고 그러니까 하나 이렇게 있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 뭐 그리고 서로 이제 출자한 거 있을 거고요. 설립을 보면은 하나 손해보험 하나 뭐 컴파운드 있는데 뭐 중간에 이거 기업 집단 그 포탈 사이트 있잖아요. 아마 하나 임팩트인가 여기 좀 잘못 오기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1985년 설립일로 돼 있는데 하나 임팩트 가보면은 1974년부터 삼성 석유화학으로 시작돼 있거든요. 실제 역사는. 그래서 여기 아까 기업 집단 포탈 사이트에 지금 오타가 있다. 이름 바뀌어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이름 바꿨는데 그러니까 이거 단순 실수 같아요. 이거는 설립일을 저거 누군가 지금 입력하다가 이거 실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역추적으로 저거를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봤는데 나오는 게 없어요. 어쨌든 여기가 2015년 삼성 종합화학에서 하나 종합화학으로 사명이 변경됐고 잠깐 뭐 역사 보면은 1974년 제일모직이 미국 아모코, 일본 미쓰이와 합작으로 삼성 석유화학을 설립했다. 그러니까 제일모직이 지금이야 뭐 의류업체, 뭐 광고 쪽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화학부터 시작했죠. 삼성 석유화학 정신이고 1980년 울산에 1공장 하고 그리고 2공장도 87년 만들고 88년 기술연구소 설립하고 이렇게 하다가 서산에도 준공하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 종합화학 쪽으로 합병됐고 나중에 2015년 하나에 매각됐다. 하나 임팩트가 됐다. 하나 임팩트의 지분 구조인데 보면은 이 아들 3명이 하나 에너지를 100% 지배하고 하나 에너지가 임팩트를 지배하고 임팩트 밑에 뭐 글로벌이랑 임팩트 파트너스 넘어가고 근데 임팩트 파트너스도 중요한 게 여기서 대우조선해양 쪽 인수할 때 4천억 출자했어요. 그리고 하나 임팩트가 HSD 엔진 쪽 지배하고 있고요.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보다가 하나 임팩트 공사가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하나 임팩트가 바이오 전략팀을 사업계획 채용하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하나는 바이오가 원래 없어요. 그러면 신설팀이네요. 신사업이에요. 이거 봤죠? 신사업을 한다. 말아먹을 수 그래서 바이오 쪽 아니 옛날에는 하나가 제약회사라고 드림판 한방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 알보젠인가 그저 넘겼거든요. 근데 다시 또 바이오 쪽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꿈을 못 버릴까? 왜냐면은 회장쯤 되면은 나이 들고 하면은 오래 살고 싶어서 이제 계속 바이오 쪽 하는 거 아닐까. 컴퓨터가 되는 게 빠르겠다. 그럴지도 몰라요. 내용 보면은 바이오 전략팀 사업계 보면 이게 뭐 하려고 하나 보니까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한 뭐 이해해야 되고 유전자 세포 플랫폼
활동, 그리고 연구 기획 실사 할 수 있고 특허 분석할 수 있고 가치 평가할 수 있고 재무 예상 업무 운영 경험에 바이오 전공자면서 뭐 이런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고 근데 저 정도면 지 혼자 다 하라는 거잖아. 검토를 할 수 있는 능력이겠죠 사실 이 정도면. 검토인가요? 내가 볼 때는 지 혼자 일 다 하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 보통- 좀 일 안 할 것 같은데. 보통 사업개발팀 정도가 이 정도 요구하긴 합니다. 경력이 10년 이상이니까 바이오 쪽에서 아무튼 뭐 관심 있는 사람은 지원하면 되겠죠 뭐. 하세요. 에? 여기 보세요. 생명과 분자 생물과 생명과 이 문돌이 안 돼 이거는. 그리고 거기서 거의 한 대다수의 일단은 이건 바이오 쪽으로 정확히 그 인사이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전략팀이라서. 그래서 하나가 바이오 사업을 재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하나의 글로벌 사업부는 전남 여수와 미국에 뭘 만들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프리스 버퍼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냐니까 질병 유발하는 단백질의 특정 약물이 제대로 결합에 반응하는지 살필 수 있고 신약 개발의 필수적인 시약이다.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데 이걸 뭐 대체하려나 봅니다. 그거 해봐야지 않은 거죠? 그쵸. 그리고 하나그룹은 옛날 바이오 했다가 철수할 때 2015년에 충북 오송에 위치한 하나케미컬 바이오 플랜트를 이제 바이넥스에 매각한 바 있고 드림파마를 아이버젠 코리아에 매각한 바 있고 그래서 완전히 정리를 했다가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 보다가 옛날에 아마 이게 하나가 ABL 바이오랑 좀 관련이 있나 봐요. 그래서 ABL 바이오가 나오길래 제가 갔는데 여기도 시총이 1조나 되는 거예요. 이렇게 컸었나 하는데 이 ABL 바이오가 하나케미칼의 바이오 사업 부문을 총괄하는 이상훈 박사가 신약 개발 연구 인력들이 나와서 설립을 했고 왜냐면은 바로 안 한다니까. 근데 하나케미칼이 2014년 삼성 종합화학을 인수하고 아마 이렇게 봤으면은 삼성이 되셨던 것 같아요. 석유화학 분야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바이오 사업을 넣자. 아니다. 하나케미칼 그냥 바이오 하는 분야 있네요. 바이오 사업을 접으니까 연구 인력들과 함께 나와서 차린 게 ABL 바이오다. 그러니까 ABL 바이오는 어떻게 보면 하나 쪽 전신 버림받은. 사업부가 접었잖아.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ABL 바이오 하는 게 항체 약물 접합체 이런 거 하나 갖고 같아요. 이게 ADC라고 해서 항체면은 항원이 이제 바이러스 그러니까 약간 몸에 안 좋은 거 그리고 항체가 걔를 이겨내는 거 면역 쪽이죠. 몸 안에다가 항원을 좀 주입하면은 약간 좀 죽어봐라 살짝 백신 같은 거. 제가 싸우는 거잖아요 몸 안에서. 네, 항원을 이거 정도 먹어보고 하면 면역 반응을 만드는 게 항체예요. 그러니까 항원을 투입시켜가지고 항체를 생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항체 약물 적합체 쪽을 하는데 약물과 반클론치 화학적으로 결합한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암세포 등의 특정 세포의 특정 단백질 혹은 수용체 결합하여 미리 부착된 약물을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그래서 다른 세포에 해를 주지 않고 특정 세포만 죽일 수 있다. 라고 해서 ADC라고 합니다. 이게 막 그걸 거예요. 기본적으로 항원과 항체에 앞에 그 단백질 표면이 붙어 있거든요. 항체가 PD1이고 항원이 PDL1이라는 게 있을 건데 두 개가 이제 붙으면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PD1과 PDL1이 그대로 붙어버리면 효과가 없고 대신에 PD1 쪽, 그러니까 항체 쪽에 PD1 쪽에 약간 좀 표면 처리를 하면은 항원을 이게 함부로 붙지 못하고 이제 방어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항체가 방어든 공격이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항체 약물 적합체를 붙여가지고 그거일 겁니다. 그러니까 ADC라는 게. 좀 더 보면은 ADC는 독성이 강한 약물을 항체에 붙여서 질병세포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고 정상세포가 가지고 못하는 표적 지향 치료제이고 특정 표적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에 저분자 세포 동물 약물을 링커로 화학적 결합시킨 구조다. 그래서 독성 항암제를 항체에 붙여 유도미사일처럼 항원으로만 보내주는 기술을 하고 있다. 약간 좀 타겟팅을 맞추고 하는데 이거는 요새 T세포라고 하는 이제 기본적으로 1:1 매칭을 해가지고 타겟팅을 하는 거 이건 그냥 기본적인 베이스 기술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당 그쪽 약물이 표적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치료 효과가 걔만 타겟팅해가지고 치료된다 이런 거고요. 뭐 잠깐 뜻인데 항원 항체 뜻에 보면 항원은 벌울항의 근원 원인에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하고 몸속에 침입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하는 단백질 물질이다. 화학 물질을 비롯해 세균, 바이러스, 자기 몸의 일부도 신체 내에 존재하는 구조에 유사하지 않으면 공격하는 걸 말한다. ABL 바이오가 부여한 이중항체 기술 여기는 항체 두 가지 아까 이제 공격할 수 있는 항체 두 가지 타깃 병원체를 1타입이죠. 결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한 가지 타깃체만 결합하는 게 아니라 단독 항체보다 항암 효과가 좋고 이중항체면은 아마 이제 A와 이게 조금 제가 정확하게는 이제 좀 아리까리한데 본인이 타겟팅을 하려는 애랑 공격하는 애랑 방어하려는 그 항원을 좀 끌고 와가지고 그냥 바로 다이어트 붙일 수도 있거든요. 꼭 공격만 두 개를 공격력을 두 배로 높이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때리려는 애를 데려올 수도 있는 좀 잘못할 수도 있어요. 단독 항체보다 항암 효능이 좋고 부작용이 적고 의약품 가격도 낮출 수 있어서 ADC 기술의 경우 구조적 안정성이 높고 독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다 보니까 ABL 바이오로 지금 하나를 마무리했는데 아무튼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가 국내 방산의 기반 산업이라서 하나 무조건 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망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럼 메이븐 주식 메이
주식 매입이요? 사실 주식하기에는 사실 금융주 괜찮거든요. 약간 하나투자증권은 좀 지금 투기발이 조금 있고 하나생명도 무난하고 그리고 지주사 하나도 괜찮고 따지고 보면은 급격하게 이제 워낙 경치가 막 2조, 4조, 9조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긴 한데 단기간 접근하는 것보다 주가가 한 10% 20% 가끔 보다 밀렸을 때 하면은 업황이 좀 나쁠 때 사가지고 업황이 이제 좋을 때 팔 수도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배당을 봐도 되나요? 2%? 금융주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일반 제조업은 그냥 평범한.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하나는 그냥 낮을 때 매집하고 높을 때 팔고 아니면은 배당 받아보고 맞아요. 이 정도 바라보면 될까요? 하나주는 방산 테마가 불 것 같지만 사실 규모가 커가지고 테마가 없다는 게 약간 단점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테마도 좀 약하고 그래서 사실 되게 중장기로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종목. 네, 맞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톰이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